네, 안녕하세요. 아도입니다. 네, 오늘은 선등자가 선등을 할 때 멘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과 또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뭐 등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락이 다반사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어떻게 추락을 하느냐, 또 추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추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예. 그거는 이제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어떤 그 유명한 아주 이제 대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등반은 마음의 선을 넘는 행위다. 진짜 공감하는 말이고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실력은 그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거리가 멀거나 밑에 확보를 하고 온 것들이 불안해 가지고 멘탈 그레이드가 떨어지고 이래 갖고 자신의 기량을 완벽하게 펼치지 못하고 추락을 해서 다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. 저 역시도 뭐 그동안 등반을 하면서 뭐 멀티 등반이든 암장이든 진짜 뭐 여러 번의 사고가, 뭐 목숨이 위험한 그 일들이 진짜 찰나찰나에 참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근데 진짜 그 뭐 살고 죽는 게 사람에 또 달려있지 않다는 말처럼 참 이렇게 안 죽으려면 또 어떻게 해서도 안 죽고, 또 어떻게 사고가 나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.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. 아무리 뭐 인명은 제천이라 하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들은 다 하고 나서 뭐 결과를 맡겨야겠죠. 이렇게 선등을 후등자들은 잘 모르는 그 긴장감과 또 뭐랄까요, 그 몰입감, 이런 것들이 선등자한테는 뭐 후등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도로 오는데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선등을 하게 되면 참 이렇게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후등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뭐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매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, 그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그 100% 몰입하는 그 몰입감이, 그 몰입감과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감,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선등을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밑에 볼트 거리를 체크를 하게 되고,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조금 더 위축되고 이런 게 사실인데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 추락 때문에 빌레이하고도 많이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죠. 저 역시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, 선등자가 떨어질 때는 항상 남이 이렇게 봤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 2배 이상 가까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뭐 볼트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왜 저기서 겁을 먹고 덜덜덜 다리를 떠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실제로 밑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저 역시 뭐 과감하게 가지, 뭐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지는데,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. 왜 그러냐면은 그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본인이 선등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점을 느끼는데, 그 차이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늘 그렇듯이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내 경험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도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. 저런 사람은 또 저런 또 마인드로 갖고 등반을 하는구나, 이 정도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. 왜 추락하는 사람들은 같은 거리를 떨어지는데도 선등자는 왜 많이 떨어진 것 같고,
왜 그 밑에 계신 분들이나 그 세컨이 볼 때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 그 갭이가 생길까,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우연하게 제가 나름대로 멘탈 정리를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멘탈 정리법을 이제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는데, 그게 뭐냐면 선등자가 떨어지는 높이는 사실 추락을 했을 때 걸리는 건 허리죠. 허리. 예. 제가 눈 높이에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, 추락했을 때. 근데 선등자 입장에선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추락거리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 거죠. 왜? 허리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상반 그 머리 끝쪽에 눈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후등자나 다른 분들이 등반 안 하는 분이 볼 때보다 훨씬 추락의 거리도 높아 보이고, 솔직히 두려움도 그 높이만큼 비례하겠죠. 그러니까 본인은 추락을 하면은 제 허리 높이에서 걸린다는 생각보다는 제 눈에서 지금 밑에 내려다보는 그 거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러고 추락을 하니까 추락거리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등반을 안 한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그냥 추락해봐야 허리에서 탁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허리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 거죠. 그것과 그렇게 보이는 것과 그 밑에서 등반을 안 하시는 분이 보이는 그 위치하고, 선등자가 위에 올라가서 허리가 아닌 눈으로 그 꼭대기에 있는,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 눈으로 내려다보는 그 갭이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멘탈 그레이드를 좀 높이는 데서 많이 활용을 한 부분이 있죠.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크록스라든가 볼트가리가 좀 이렇게 멀리 있거나 그랬을 때 올라가면, 그 전에 이 인식이 없을 때는 그냥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높이로 보이니까 두려움이 확 올라왔었어요.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리로 제가 이제 등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멘탈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. 자, 올라갔는데 좀 두려워요. 그리고 앞에 크록스 같고 그 볼트 거리를 체크하죠. 이렇게 밑에 보는데 상당히 멀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맨 위에서 올라가 갖고 눈높이에서 밑에를 보기 때문에. 근데 그때 바로 제 허리를 딱 보는 거예요. 허리의 기준점을. 허리 하네스를 맨 거기와 볼트 거리를 다시 측정하는 거죠. 순간적으로. 추락해봐야 1m 밖에 안 되는구나. 하지만 그 인식이 없었을 때는 내 눈높이에서 볼 땐 추락거리가 2m로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m의 공포를 안고 등반을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로 봤을 때는 1m 정도의 공포심을 갖고 등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요, 멘탈을 올리고 멘탈 정리를 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안정감 속에서 내 기량을 조금 더 발휘할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제 나름대로 발견한 어떤 그 리딩할 때, 내가 선등할 때 그 나만의 멘탈 관리법이에요. 근데 뭐 이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멘탈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뭐 막말로 뭐 이판사판 공사판 아니냐,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, 이러다 진짜 돌아가신다니까. 예.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 추락에는 그 넓게 얘기를 해서 예측이 가능한 추락이 있고요, 예측을 못하는 추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도저히 추락할 수 없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쉬운 데죠. 그런 데서 이렇게 딱 있다가 발을 한번 탁 디뎠는데 갑자기 그냥 발이 터져가지고 탁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잡았던 홀드가 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,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추락이죠. 하지만 예측하는 추락은 내가 크록스라든가 내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, 이럴 때는 추락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. 그런 추락과 예측할 수 있는 추락과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은 진짜 그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.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이 큰 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예.
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니, 등반하면서 추락하는 생각을 하면서 등반을 하냐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, 나는 그분들은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이제 등반을 하시면 되고, 사실 그런 것들은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러한 마음가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평생 불구자로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부상으로 이제 이렇게 다치시는 분도 있죠. 뭐 그렇다면은 뭐 그러려면 등반을 뭐하러 하냐, 안 하면 되지 않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럼 자동차 사고 날까 무서워서 교통사고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시고 있는데, 그러면 차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 하지 마라, 이거하고 같은 말인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보다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등반하는 것도, 나는 그것도 사실 그 등반자의 훌륭한 등반의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자산이라고 보고 싶어요. 예. 그런 마인드, 예. 그런 마인드는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죠. 그런 생각들은 사실 참 바람직하다. 예. 자,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은 그냥 추락해서 다치면 되지 않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, 저는. 자, 우리가 그 외국에서 그 프로 선수들이 등반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보시면은, 그분들도 크록스라든가 그 밑에 볼트거리가 멀거나 이럴 때는 항상 백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캠을 하나 더 치고 가는 경우들을 자주 볼 거예요.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추락을 대비하고 있는 거라는 단적인 증거죠, 그게. 예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멀티에서 등반을 할 때도 밑에 확보를 했는데 좀 불안하다, 그럼 바로 위에서 백업을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등반의 그 어떠한 하나의 일부인데, 뭐 그것들을 이렇게 뭐 쪽팔리게 뭐 거기 또 하나를 쳐,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,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꼭 크게 부상을 입는 거를 봤고 듣기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등반은 사실 이렇게 습관, 모든 게 다 습관이죠. 습관에서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. 운전도 그래요. 난폭한 운전을 막 해갖고, 뭐 저도 이제 운전하지만 갑자기 확 끼어들고 이렇게 난폭한 운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, 예전같이.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크게 사고 날 사람이라고. 예. 그러니까 안타깝죠. 안타깝게 보여지지, 뭐 화가 나거나 뭐 이 새끼 뭐 확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더라고. 그렇다고 무슨 내가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. 예. 어쨌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. 등반도 마찬가지로, 등반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인수나 멀티, 이제 뭐 선인, 설악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준비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랬을 때 선등자의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봤을 때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. 저분은 어떻게 등반을 하고 참 위험하다, 저분은 좀 안전하게 하시는구나, 좀 나도 배워야 되겠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, 이렇게. 예.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. 자,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추락에 대한 대비는 뭐냐? 터지는 거야, 그 예측을 못하니까 추락하는 거야,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, 그 밑에까지 어떻게 올라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대비를 어떻게 하고 올라왔느냐. 예를 들어서 뭐 트래버스다, 많이 꺾여지는 경우에는 추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추락을 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등반을 했다 그러면, 예를 들어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추락이 됐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다 그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사망이냐 중상이냐 경상이냐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추락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추락도 있고 하지만,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는 선등자의 자질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예. 그래서
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떠한 그 볼트의 그 뭐랄까요, 볼트 선등을 하면서 멘탈 정리하는 법을 저는 내가 항상 눈높이에 내가 추락하지 않는다, 하네스에서 추락한다,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은 추락하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. 상체 이 배꼽 있는 데하고 눈 있는 데하고 뭐 1m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차이는 결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.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높이에서 추락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겁을 먹게 돼 가지고 추락 안 할 것도 하게 되고,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자기가 되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다다다닥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높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액션을 취해 가지고 더 큰 부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선등자는 항상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상당히 위험한 행위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울 때부터 아니면 지금 잘못 내가 관념을 갖고 있다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, 좀 안전 등반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, 아니면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, 어쨌든 그 추락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시면서 등반을 하시고,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, 그건 신의 뜻이겠죠. 하늘에서 부르는 거라고 보는 거고, 예,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. 예.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기는 거죠. 예. 아무튼 요즘에 멀티 등반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, 이제 또 5월인가요? 이제 되면 설악도 이제 열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클라이머들이 이제 멀티 등반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영상이 멘탈 그레이드를 조금 높이시거나 아니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디에서 어떻게 등반을 하시든지 늘 안전 등반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